오천수, 너는 친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무슨 아빠 행세를 하겠다고. 미순과 천수의 발악하다 무심코 내뱉은 강소연의 한마디. 그리고 강소연은 그 한마디로 자신을 파멸의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의 친자 사기 행각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지고지순한 남자 천수의 세상을 무너뜨렸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 강소연은 그 입으로 영주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욱해서 나온 말이야. 하고 상황을 무마하려는 강소연이지만 천수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의심과 모순을 말이죠. 임신 4개월인데 같이 병원 가자면 피했던 강소연, 어째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라는 동네 어르신의 웃음소리.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천수는 딸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영주를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오열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미순과 든든한 한동석 회장이 지키고 있었죠. 미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한 회장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천수를 구해냅니다.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통쾌한 상황 속으로 초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독수리 술도가 응접실은 폭풍 전야 같았다. 강소연은 화려한 명품 블라우스와 치마 그리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독이 묻은 칼날처럼 빛났다. 그녀는 천수를 노려보며 독설을 퍼부었다. 당신 바람 피운 여자 있었으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지? 그게 뭐야, 오천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강소연의 목소리는 표독스러우면서도 날카로웠다. 강소연은 자신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지만 법적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아 오천수도 유책 배우자가 될 거라며 비웃었다. 그렇게 지고지순한 척하더니 당신 깨끗한 척하지 마. 당신 같은 남자가 무슨 영주 아빠야? 천수는 이를 악물었다. 강소연이 바람을 피운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녀가 영주를 위해 보낸 위자료를 사치와 엉뚱한 투자로 탕진한 걸 떠올리자 더 화가 났다. 당신, 내가 영주를 위해 준 돈 불륜남한테 투자해서 다 날려. 그건 영주 교육비였어. 항상 다정했고 온화한 천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주는 미국에서 강소연의 불륜을 3년이나 침묵했고 불륜 사실을 전하면서도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천수는 그런 딸마저도 안쓰러워했을 정도로 다정한 아빠였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혼자서 남겨져 있을 영주를 생각하니 천수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하지만 강소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비아냥과 코웃음을 쳤다. 영주를 위한 교육비? 꼴랑 몇 억 주고서 영주 교육비를 어떻게 충당해? 당신 영주가 바람핀 아빠라고 알면 뭐라고 할까? 강소연은 오천수를 잘 알았다. 딸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오천수, 그녀는 영주를 협박 카드로 내세웠다. 영주 생각 안 해? 내가 없으면 그 애는 아무도 없어. 술도가 지분, 그리고 재산 나한테 맡겨. 당신도 마광숙 그 여자도 재테크도 할 줄 모르면서. 그녀의 이기적인 면모가 도드라지게 드러났다. 결국 강소연이 원했던 거는 술도가의 재산 그리고 천수의 돈이었기 때문에 천수는 두통이 엄습함을 느꼈다. 문미순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돈도 없다면서 화려한 옷차림의 강소연을 보자 절로 눈이 찌푸려졌다. 미수는 소박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말투는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지킬 건 지킬 줄 아는 대장부 같은 모습도 있는 당찬 여자였다. 강소연 씨, 천수 씨와 영주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마세요. 미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강철 같았다. 강소연은 비웃었다. 어머, 편의점 아줌마가 뭘 안다고 나서? 너 같은 여자가 천수 씨 옆에서 뭐 하겠다고? 오천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당신 미순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네가 뭔데 미순이한테 그따위로 대해? 뭐 미순이? 저 아줌마가 뭔데? 저 여자가 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라는 게 영주한테 더 흠이 될 거야. 영주 한국으로 보내. 그의 외침은 강소연의 가슴을 찔렀다. 미순이 거들었다. 천수 씨 놓아주고 천수 씨 말대로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강소연은 이를 갈며 두 사람을 비웃었다.
너희가 뭘 알아? 야, 오천수, 너 따위가 영주 아빠? 웃기지 마. 그녀의 악다구니가 응접시를 뒤흔들었다. 분노에 휩싸인 강소연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오천수, 너는 친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무슨 아빠 행세를 하겠다고. 강소연의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번개처럼 사방으로 퍼졌다. 순간 강소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렸다. 오천수는 숨을 멈췄다. 흰색 형광등 아래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무너진 천수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채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못 살아있는 듯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눈빛 너머엔 무너진 신뢰와 산산이 부서진 꿈이 서려 있었다. 천수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전신에 전류가 흐른 것처럼 온몸이 굳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는 멍했고 단어들은 갈라지고 부서졌다. 그냥 말다툼하다가 나온 헛말이야. 여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영주 아빠는 자기야, 안 그래? 갑자기 고분고분해진 강소연의 태도에서 천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 강소연은 경멸과 회피가 섞인 천수의 눈빛을 피하려고 했다.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냐? 천수 씨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영주를 위해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독수리 술도가의 재산 내가 잘 관리할게. 영주와 우리 셋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녀는 영주의 이름을 방패 삼아 천수의 마음을 흔들려 했다. 영주가 불쌍하지 않아? 내가 없으면 그 애는 아무도 없어. 천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자신이 쌓아온 지난 20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천수는 당혹감과 분노로 눈이 빨개짐을 느꼈고 심장이 따끔따끔해지는 것만 같았다. 영주 우리 혼인신고하기 전에 생긴 애였지. 우리가 만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였어. 간절히 붙잡고 싶었던 기억들이 금세 잿더미로 변했다. 그때부터 이상했잖아. 임신 4개월이라며 병원 가자니까 혼자 다녀왔다는 말만 반복하고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걸 피하더니. 천수는 그 말들이 주먹을 꽉 쥐게 하고 머릿속에서는 못 믿겠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땐 그냥 당신 바쁘고 또 병원 가면 불편할까봐. 그래서 그랬던 거야 여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강소연은 어떻게든 다른 대화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천수는 달랐다. 천수의 한숨 뒤로 억울한 분노가 차올랐다. 배려라니 배려? 강소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그 입모양에 들어찬 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였다. 그리고 영주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 기억나? 엄마랑은 붕어빵인데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 하며 웃던 얘기. 천수의 목소리는 마지막 한 조각처럼 부서졌고 떨리는 말이었다. 난 그냥 유전이란 게 다 그렇다고 생각했지. 그땐 웃고 넘겼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그의 머릿속은 붕괴 직전의 건물을 떠올리는 듯 흔들렸다. 설마 했던 거 지금 당신 입으로 말했어.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야. 그는 몸을 틀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힘이 빠진 다리는 결코 그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미순이 놀란 듯 천수 옆으로 다가섰고 떨리는 걸 주체할 수 없는 천수의 손을 꼭 붙잡았다. 천수는 심장 끝자락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강소연은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돌렸다. 당신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내가 순간 욱해서. 하지만 천수는 아니겠지. 하고 지나쳤던 수많은 날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며 강소연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 다급한 말처럼 조각난 자신을 떨구는 단호함이었고 그 한마디에 천수의 눈앞이 흔들렸다. 너 지금 내 세상 전부를 무너뜨렸어. 네 입으로. 그녀의 입술이 말라붙었고 빛을 잃었지만 두 눈은 흔들리는 진실을 감췄다. 천수는 깊은 한숨과 함께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영주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네. 그 말이 원래 농담이었지만 이제는 존엄을 깎아내리는 잔인한 굴레처럼 느껴졌다. 그는 멍하니 하지만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가 내 삶을 내 가족을 널 위해 죽도록 지켜온 걸. 밤 하늘처럼 검고 깊은 침묵이 술도가에 내려앉았다.
문미수는 냉철하게 강소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천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뱃속에는 천수의 진짜 자식이 자라고 있었으므로 상처받은 천수를 미수는 놓지 않을 것이리라. 엄마로서의 강함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소연 씨, 당신 스스로 말했어요. 영주는 천수 씨 딸이 아니에요. 당신과의 결혼은 사기로 시작됐죠. 그건 혼인 무효 사유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영주를 이용한 대가도 치러야 할 거예요.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강소연은 이를 갈며 반격했다. 아줌마, 너 따위가 뭘 알아. 당신 잘 선택해. 당신이 날 버리면 영주가 불쌍해져. 하지만 미수는 강소연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말했다. 강소연 씨, 당신 같은 여자한테 난 절대 안 져. 그녀의 눈빛은 강소연을 압도했다. 얼마 후 강소연의 사기 결혼이 본인 입으로 자폭한 후 천수는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소연은 혼인 무효 소송을 앞두고 필사적으로 발악했다. 20여 년 전 강소연은 불륜 상대였던 레스토랑 김 사장과의 연애로 영주를 임신했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당시 그녀를 모른 척하고 미국으로 떠났었다. 그가 어디로 간지도 몰랐던 강소연은 수년 후 미국으로 영주와 건너갔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던 김 사장을 만났다. 돈 욕심이 많았던 김 사장은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인상이 더 안 좋게 변해 있었다. 딱 봐도 두꺼비상이었다. 강소연은 그런 그를 보며 밥맛 없어 했었다. 그런데 이력서를 냈던 레스토랑 중에 김 사장이 있던 레스토랑만 시급이 가장 비쌌다. 그래서 강소연은 그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고 수년 만에 만났던 그들 사이에서 애정이 싹 틔워졌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애를 한 것이다. 애초에 허세와 사치스러운 강소연은 우직한 천수와 어울리지 않았다. 영주와 셋이 살 생각으로 천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지만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다던가. 김 사장은 친딸도 강소연도 버리고 다른 한인들의 투자금까지 챙겨 잠수를 탔다. 강소연은 또다시 김 사장을 믿은 자신을 탓하면서도 오천수가 애초에 돈을 잘 벌었다면 자신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며 그를 원망했다. 남 탓만 하는 그녀였다. 한인들의 돈을 갈취한 뒤 미국으로 잠적한 김 사장으로 인해 강소연은 반강제적으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오천수가 영주의 아빠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치부인 김 사장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 오천수, 너는 영주의 아빠야. 내가 왜 너 같은 바보와 결혼했겠어? 그녀는 이를 악물며 거짓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강소연이 영주가 그의 친딸이 아니라고 폭로한 순간은 결정적 증거였다. 한 회장은 친동생과 다름없는 천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최고의 변호사를 붙였다. 강소연이 위자료를 사치와 부동산 사기로 탕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에 법정에서 변호사는 강소연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강소연 씨, 당신은 영주의 출생 비밀을 숨기고 오천수 씨와 결혼을 유지했죠?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강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거짓이야. 내가 오천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뻔뻔함은 여전했다. 그녀는 오천수를 노려보며 독설을 퍼부었다. 당신도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야, 오천수. 적반하장으로 나를 고소해. 너 같은 남자가 무슨 영주 아빠야? 그녀는 법정 바닥을 쾅쾅 치며 소리쳤다. 영주가 너 같은 바람쟁이 아빠라고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녀의 표독스러운 눈빛은 법정을 찌르고 손톱은 손바닥이 피가 맺힐 정도로 파고들었다. 오천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소연, 너는 영주를 위해서 가정을 꾸린 게 아니었어. 오직 내 돈을 너의 사치와 사기로 날렸어. 영주를 위해 준비한 돈을 너는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는 배신의 눈물이 고였다. 내가 영주를 위해 준 위자료는 교육비였어. 그런데 너는 그걸 너의 불륜과 허영으로 썼어. 그의 외침은 법정에 메아리 쳤다. 강소연은 순간 주춤했지만 곧 악다구니를 쏟아냈다. 너희가 뭘 알아? 영주는 내 딸이야. 내가 없으면 그 애는 아무도 없어.
그러고 보니 술도가에 내 지분을 안 주려고 이러는 거지. 당신 영주가 당신 친자로 밝혀지면 어쩌려고 이래. 그녀의 비명은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유전자 검사도 친부도 다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강소연 그녀가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천수와 미순 옆에는 한동석, 든든한 한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동석은 법정 뒤에서 오천수와 문미순을 지켜봤다. 그는 강소연의 부동산 사기 내역을 추적한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기며 소송을 뒷받침했다. 오천수 부사장, 미순 씨, 강소연은 이제 끝났어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는 두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내가 변호사와 증거를 확보했으니 위자료 환수까지 확실히 마무리할게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강소연을 향한 눈빛은 단호했다. 한동석의 든든한 지원은 천수와 미순에게 희망을 안겼다. 강소연은 위조된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테이블에 던지며 한동석을 협박했다. 한 회장, 당신이 김 사장과 짜고 사기친 걸 난 알고 있어. 그녀는 오천수를 노려보며 독설을 퍼부었다. 너 같은 우직한 바보가 뭘 알아? 내가 너를 속인 게 아니라 한동석 회장이 우릴 망친 거야. 그걸 알긴 알아? 그녀는 문미순을 비웃었다. 너 같은 촌스러운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녀의 폭로와 위조 서류는 법정에 제출되었다. 한동석 회장의 친구 박형준이 김 사장과의 친분이 있음을 최근에 강소연을 알게 되었다. 박형준의 와이프와 자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학부모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은 한동안 친하게 지냈었다. 그러다 우연히 카페에서 박형준과 한동석 회장이 있는 것을 보았고 사기꾼 김 사장과 엮어 자신은 빠져나갈 궁리를 짜냈다. 하지만 동석은 침착하게 서류를 집어들고 답변했다. 강소연 씨, 당신의 위조는 어설퍼요. 그리고 그는 문을 가리켰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인 김 사장을 경찰이 끌고 들어왔다. 강소연의 눈에 띌 정도로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한동석은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꺼냈다. 이 통화 기록과 메시지는 당신이 조작한 가짜입니다. 디지털 흔적과 원본 데이터로 입증됐죠.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김 사장은 미국에서 한인들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설 탐정과 국제사법 공조로 그의 행방을 추적해 한국으로 소환했어요. 김 사장은 강소연 씨와 불륜과 사기 사실을 자수했어요. 김 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소연 미안해. 내가 널 버리고 돈을 챙긴 게 사실이야. 영주는 내 딸이야. 하지만 한동석 회장님의 압박으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응접실을 뒤흔들었다. 강소연은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 야, 김 사장,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왜 자수해? 한동석이 너를 협박했지. 그녀는 이를 악물며 발악했다. 판사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김 사장이 사기꾼이라서 제가 당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강소연의 판사는 유심히 지켜봤다. 한동석은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영주의 DNA 검사 결과와 김 사장의 미국 사기 기록, 강소연 씨의 위자료 사기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강소연 씨, 당신이 오부 사장을 속여서 결혼하고 위자료를 갈취한 것도 입증됐죠. 동석은 친동생이 다름없는 천수를 이제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따뜻하게 바라봤다. 동석은 오천수를 괴롭혔던 강소연과 김 사장을 철저히 몰락시켰다. 그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두 사람을 형사고소의 구속 위기에 몰아넣었다. 강소연의 위자료 사기와 한동석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녀의 재산 명품 옷, 액세서리, 부동산을 압류했다. 김 사장의 미국 사기 행각도 한동석의 조사로 드러나 추가 고소되었다. 동석은 오천수의 위자료를 환수해 돌려줘서 술도가의 재정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판사는 차갑게 선고했다. 강소연 씨, 당신의 사기 행위로 오천수 씨와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또한 위자료 부당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내립니다. 강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법정 한가운데서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내가 왜 돈을 물어야 해? 그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오천수와 문미순을 향해 악을 썼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오천수, 너 따위가 영주 아빠. 문미순, 너 같은 촌스러운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엉망이 되었다. 강소연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내가 이렇게 망할 리 없어. 당신 영주 생부가 있어도 친딸과 다름없잖아. 그런데 당신 딸의 엄마인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그녀는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다. 당신 영주가 불쌍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다. 법정 경위가 그녀를 끌어내려 하자 그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나를 건드리지 마. 그녀의 화려했던 허세는 무너졌고 표독스러운 눈빛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문미수는 강소연을 냉철하게 바라봤다. 그녀의 뱃속에 자라는 아기는 그녀를 강한 엄마로 만들었다. 강소연 씨, 당신은 스스로 망했어요. 사기로 시작된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영주와 천수 씨에게 보낸 돈까지 물어내야 할 거예요. 미수는 오천수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 같은 여자한테 난 절대 안 져. 그녀의 외유내강은 법정을 압도했다. 강소연은 법정을 나와 거리로 내몰렸다. 그녀의 화려한 가방과 액세서리는 압류되었고 그녀는 허름한 모텔방에서 거울을 바라봤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떨렸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얼룩졌다. 오천수, 문미순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녀는 거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그녀의 절망을 반사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가 강소연인데 내가 이렇게 끝날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텅 빈 방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